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강의 실습 첫 번째 시간 플라워 박스 시간입니다. 오늘 오아시스를 처음 경험해보는 시간인데요. 조금 낯설고 힘드실 수 있지만 제 설명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별 문제 없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플라워 박스는 파베 디자인이라고 해서 빽빽하게 이 정해진 공간 안에 이제 꽃을 채워 넣는 기법인데요. 오아시스의 특성을 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오아시스는 한번 들어가면 이게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좀 신중하게 꽂으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잘못 꽂았을 경우에 빼서 다시 그 옆에 꽂으시면 되는데, 그걸 너무 여러 번 반복하시게 되면 오아시스에 구멍이 크게 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곳에서 이제 꽃을 좀 지탱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꽂으실 때 조금 신중하게 꽂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에 꽃을 꽂을 때는 적어도 2에서 3cm 정도의 깊이로 꽃이 꽂혀야지 꽃이 온전하게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그런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꽃을 꽂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아시스를 박스에 먼저 제가 세팅을 간단히 해봤는데요. 박스가 젖지 않도록 비닐을 먼저 깔고 오아시스를 넣었습니다. 근데 비닐이 꽃을 꽂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옆에를 이제 글루건으로 이제 비닐을 붙이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먼저 작업을 좀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작업을 하실 때 글루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항상 손 주의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렇게 글루로 붙이지 않고 그냥 비닐 처리만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거든요. 비닐 처리만 한 상태에서 그냥 꽃을 꽂아도 사실은 무방한데 비닐이 자꾸 이제 너풀거리다 보면은 꽃을 꽂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화라는 것은 물을 주지 않으면 수명이 더욱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며칠이라도 더 좋은 상태로 꽃을 보시려면 물을 줄 수 있는 이 환경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비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닐을 박스에 이렇게 붙여서 이제 물을 주실 때는 이 비닐 안쪽에 이제 주시면 되고요. 자, 오아시스는 박스보다는 낮게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뚜껑이 있어서 이제 다 꽂고 나서 뚜껑을 원래 덮는 디자인인데, 그래서 박스 위로 많이 올라오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오아시스를 좀 낮게 세팅했습니다. 오늘 소재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수국이고요. 그리고
스토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 꽃 장미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장미.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소재로는 레몬트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유칼립투스라고. 네, 근데 유칼립투스 중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파블로라는 애고요. 그리고 왁스 플라워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베리라는 열매류.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꽂아야 되는 그 꽃의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잡기 위해서 그린 작업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메인 꽃, 제일 얼굴이 큰 꽃 위주로 먼저 꽂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꽃이 있거든요. 근데 그린 작업을 먼저 이렇게 두서없이 해놓다 보면은 그 큰 꽃을 꽂을 자리가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제일 큰 꽃, 메인 되는 꽃, 주인공이 되는 꽃을 먼저 자리를 잡으신 후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형태를 잡는 그린 작업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메인 꽃을 비록 얼굴이 수국이 제일 커 보이지만 사실 얘는 이따가 저희가 쪼개서 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메인 꽃은 아니고요. 오늘 메인 꽃 장미를 꽂을 건데요. 얘를 먼저 꽂은 후 그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꽃들을 꽂고 네, 그런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꽂을 때는 제가 그 화훼 재료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가위질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첫 시간이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가위 날의 방향이 이 소재를 잡은 손 쪽으로 오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자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잘라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꽃 높이가 어느 정도 와야 되는지 지금 알고 있잖아요. 플라워 박스 뚜껑이 닫힐 정도로 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오아시스가 한 2-3cm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꽃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를 제외하고 또 오아시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3cm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정도는 감안하시고 꽃을 잘라 나가셔야 돼요. 내가 분명 이만큼 보이게 꽂아야 되는데 정말 이만큼 잘라내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오아시스에 들어가면 얘가 훅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오아시스 안에 꽂히는 길이까지 감안하셔서 꽃을 커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는 그러면 플라워 박스의 높이가 이 정도니까 모든 꽃을 다 이렇게 잘라놓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혹시나 내가 긴 꽃이 필요하다 그러면 꽃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때그때 쓰실 때 그 용도에 맞춰서 잘라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인 되는 꽃, 이 오렌지색 장미를 한번 꽂아 볼 텐데요. 그루핑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루핑이 뭐냐면 이렇게 꽃이 같은 꽃인데 같은 그룹 안에 있어 보이게 그렇게 꽃을 꽂는 거예요. 근데 존을 만드는 게 있고 그룹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어레인지 자체가 사이즈가 작을 때는 조닝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고요. 오늘은 그루핑만을 할 건데 그루핑을 하실 때 물론 우리가 플라워 박스에 빽빽하게 꽂는 디자인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예쁘게 높낮이를 주거나 하면 훨씬 더 조화롭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잘 보이실까요? 이런 느낌으로 높낮이를 서로 주면서 다르게 상이하게 이런 느낌으로 꽂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그 꽃에 그 얼굴이 조금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깊숙이 꽂으시거나 좀 뒤로 보내시거나 하시면 더 좋아요. 모물이 있는 애들이 뒤로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모든 꽃이 다 잘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얼굴이 큰 애들은 뒤에서 받치고 있고 좀 모물이나 좀 얼굴 작은 애들이 이렇게 위로 톡톡 올라와 주면 훨씬 조화롭고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장미를 먼저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그린 레몬트리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린을 좀 많이 꽂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린을 꽂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린을 꽂으면 꽃을 조금 더 조화롭게 또 예쁘게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고 말하자면 그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린이고요. 또 꽃과 꽃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아시스를 가리는 역할도 그린이 보통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없이 꽃으로만 이 오아시스를 다 채우면 원가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린도 사실 수입 그린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린 가격도 사실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그 그린의 중요성을 좀 아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소재를 꽂든 지금 이 박스의 높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작업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작업을 잘 하실 줄 알아야 꽃을 정말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꽃도 중요하지만 그린이 얼만큼 꽃을 잘 받쳐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을 돋보이게 이렇게 꽃 옆에 이렇게 꽂아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오아시스를 가리기 위한 이런 그린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닐 세팅을 했잖아요. 그 비닐이 또 보이지 않게끔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형태를 잡는 데 있어서 그린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군데군데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조금 풍성하다 싶을 정도로 그린 작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린이 너무 없으면 꽃을 아무리 꽂아도 잘 안 채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조금만 더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장미하고 그린만 꽂았는데도 벌써 반 정도 찬 느낌이 드시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약간 거꾸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완성한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채우는 소재로 우리 수국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수국은 콜롬비아산이고요. 콜롬비아산이라는 것은 1년 내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국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이렇게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보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어레인지를 할 때는 하나씩 잘라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지금 너무 크거든요. 조금 더 작게 잘라볼게요. 수국은 원래 자체가 굉장히 잘 시드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꽂냐면 보통 테이핑을 되게 많이 해요. 테이핑을 하는 이유가 꽃이 시들어 있는 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좀 덜 시들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왜냐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모아서 여기를 묶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테이프의 힘으로 이 꽃이 시드는 게 조금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테이핑을 해주는 거고. 자, 테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이렇게 짱짱하게 묶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테이핑을 하는데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그러면 얘가 되게 단단해져요. 꽃잎 자체가. 이렇게 테이핑을 하시고, 네, 사선으로 자르시고, 제가 그거 말씀드렸나요? 사선으로 줄기는 항상 잘라야 된다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이 줄기에, 제가 좀 굵은 줄기로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도관이 있어요. 이게 물을 빨아올리는 관인데, 그 관의 넓이를 넓게 해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그냥 일자로 자르셨을 때 이 너비와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을 때 이 너비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빨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선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잘라져야 오아시스에도 이렇게 되게 샤프하게 꽂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아시스에 들어가는 줄기 자체는 굉장히 매끄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작은 어떤 돌기라든지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오아시스 구멍을 되게 크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꽃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꽂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꽂아놓고 손을 떼면 이게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아시스에 들어가는 줄기는 매끄럽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수국을 꽂아 보겠습니다. 수국은 이제 바탕색을 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메인 꽃이 아니고 장미와 그 나머지 꽃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꽃입니다. 테이핑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제대로 잘 모아서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나게 보시면 비교 보여드릴게요. 이건 테이핑을 한 거고요. 테이핑을 안 한 애들은 이렇게 너플너플해요. 뭐 시들지 않은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조금 시드는 속도가 그러니까 좀 더딜 거고요. 이런 애들은 금방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를 잘 모아서 이렇게 꽉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수국 또 꽂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이 꽂히는 높이 2cm에서 3cm 정도는 오아시스에 제대로 들어가 줘야 꽃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수국은 이제 다 꽂았고요. 그 다음에 미니 장미 써보겠습니다. 미니 장미. 얘 이름은 사실 아이스윙인데 뭐 하나 말씀드리면 장미의 이름에 조금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미라는 것이 10년 전에 있던 장미가 지금까지 있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 꽃을 시작했을 때 있었던 장미들이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것도 유행이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어느 해에 굉장히 핫했던 장미들이 내년에는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또 그거에 조금 이제 단점이 보완되고 색감이 좀 더 예뻐지고 화형이 좋아지고 뭐 가시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품종 개량을 계속해서
다른 이름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미 이름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얘 이름은 아이스윙입니다. 자, 이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좀 큰 애들은 좀 깊숙하게 꽂으셔도 괜찮고,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몽우리 요런 애들은 좀 이렇게 올라오게 톡톡 예쁘게 도드라지게 쓰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얼굴이 무거운 애들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 뭔가 잘못 꽂은 것처럼 보이거나 조금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 장미 마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플라워 박스는 이미 형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늘 뭐 이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아시스를 좀 경험하시고 오아시스를 체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꽃의 배열만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차가고 있죠? 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꽂는, 제가 보고 있는 면이 앞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는 거랑 또 이렇게 보시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네. 이게 사실은 정면입니다. 꽃은 앞뒤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어레인지든. 네. 일단은 제가 꽂고 나서 완성된 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 됐고요. 그 다음 소재 스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스토크는 사실 컴플레인이 조금 많이 걸리는 꽃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약간 화형 자체가 약간 찌글찌글하다고 할까? 약간 너플너플한 느낌이 좀 강해서 어떻게 꽂아도 어떤 분들은 또 시드른 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화형이 이렇습니다. 네.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핑크, 뭐 피치, 흰색, 뭐 연보라색, 자주색,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토크를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미의 줄기 그 목단과 같이 이렇게 단단한 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약간 물러요. 이런 애들일수록 너무 사선으로 잘라서 꽂으시면 꽂으실 때 부러지거나 꺾이는, 부러진다기보다는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아까 제가 너무 이렇게 과장돼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시는 것보다는 약간 일자에 가깝게 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가 또 이렇게 물른 애들이 있고 줄기 안이 비어있는 꽃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또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애들일수록 좀 일자에 가깝게 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크 한번 꽂아 볼게요. 꽃마다 약간 서로의 역할이 조금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제 주인공이 있고, 그다음에 주인공 옆에 친구 있듯이 그런 애들이 있고, 정말 뒤에서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받쳐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도드라져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용도가 지금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점차 하시다 보면, 아, 얘가 오늘은 주인공이고, 얘가 오늘은 서브고, 얘가 채우는 애고, 다 그런 역할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토크는 약간, 그냥 받쳐주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꽃을 처음 배울 때처럼 그 꽃의 역할이라든지 그 구분이 좀 명확하게 요즘은 그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좀 그런 형식 자체가 많이 파괴되어 있고 좀 조금 더 자유분방한 꽃꽂이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이제 기초부터 배우시는 상황이니까 조금 그래도 그런 역할들을 알면 네, 좋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채워줬고요. 그 다음 소재, 우리 베리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베리라는 네, 열매인데요. 꽃하고 열매는 되게 어떤 것이든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열매를 좀 조화롭게 쓰시면 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어레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목단 소재는 조금 꽃가위로 자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소재 가위 사용하셔도 좋고요. 네, 이런 거 자르실 때 진짜 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베리는 약간 도드라지게 톡톡 위로 그렇게 꽂으셔도 좋습니다. 베리를 조금 많이 꽂아 볼게요. 약간 풍성해 보이는 느낌 나게.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꽃을 자를 때 이게 한 번에 딱 자르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잘라나가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길이를 좀 조절하는 데 있어요. 그냥 덥석 맨 위부터 딱 잘라놔 버리면 혹시 이게 짧으면 이제 쓰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밑에서부터 길이를 가늠하면서 잘라나가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만큼 잘랐는데 가서 대보니까 조금 길어. 그러면 조금 더 자르시면 되고. 근데 처음부터 너무 덥석 자르시면 이제 나중에 그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네, 밑에서부터 가지는 잘라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베리를 조금 더 많이 꽂아 볼게요. 스노우베리에 붙어있는 이 그림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조화롭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재 왁스 플라워입니다. 네, 왁스는 수입꽃인데요. 자를 때 향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레몬향 같은 좀 상큼한 향이 나고요. 열매처럼 꽃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사용하시는 꽃입니다.
왁스도 색깔이 여러 개 있어요. 흰색도 있고 핑크도 있고, 또 요즘에는 그 염료를 올리는 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핑크색, 뭐 노란색, 약간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조금 부자연스러운 색감의 꽃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 워낙 기호가 여러 가지라서 네, 그런 꽃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꽃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류의 꽃들만 모아서 파는 곳이 있어요. 이런 소재, 필러 소재의 꽃들은 이렇게 좀 살짝 도드라져도, 네, 왜냐면 꽃 얼굴 자체가 작으니까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거나 무겁지 않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꽂아 보실게요. 지금 이 정도 일단 거의 다 메워졌죠. 네. 약간 밋밋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남은 그린 유칼리 한번, 유칼립투스라고도 합니다. 원래 유칼립투스가 맞는 말이고요. 그냥 유카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이걸 한번 꽂아볼 텐데요. 좀 약간 이제 재미없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좀 살랑살랑하게 약간 라인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만 라인 주시면 돼요.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러플러플하게. 가느다란 소재를 꽂을 때 반드시 오아시스에 잘 꽂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얇은 거 꽂으시는 분들일수록 분들이 이렇게 그냥 대충 얹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으로 건들면 다 빠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꽃이 물올림이 제대로 안 되고 금방 시들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얇은 것도 꽂기 어려우시겠지만 2cm에서 3cm 정확히 꽂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런 것도 한 번에 너무 많이 꽂으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네, 살짝만, 네, 이런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완성이 됐고요. 근데 혹시나 이렇게 다 오늘 소재를 다 꽂았는데도 약간 뭔가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 같다, 아니면 우리가 밑작업을 해놓은 비닐이 보이는 것 같다 하시면 원래 처음에 속박이 그린으로 썼던 그런 소재로 다시 한번 메꿔주셔도 좋습니다. 완성도 있게 이 어레인지 끝까지 그렇게 완성을 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린 작업을 그러니까 정리하는 의미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자, 이제 다 완성됐고요. 한번 정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플라워 박스는 여기서 배우실 것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아시스의 느낌, 오아시스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렇게 눌러야지 이게 제대로 잘 지탱이 되고 꽂혔는지 알 수 있는 거, 그거 하나와, 그리고 이 그루핑, 꽃을 조금 조화롭게 배치하는 그런 방법, 그 정도만 익히셔도 오늘 충분히, 네, 플라워 박스 성공적으로 만드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